안녕하십니까. 기계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 전공 임병승이라고 합니다. 기계공학에서는요, 재료에 작용하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 그리고 그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구들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과 관련된 그런 학문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 공업용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공업용 재료 중에 공업용 재료의 기계적 특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기계적 특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재료의 기계적 특성은 이 재료가 기계적 하중을 받게 될 때에 재료의 거동을 결정하는 그런 인자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의 기계적 특성은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설계자의 목적은 이 만들어진 제품이 자신의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오랫동안 부서지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을 설계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특성은 제품이나 부품의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가공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 우선 제품의 설계에서의 목적은 현저한 기하학적 변화 없이 이 작용 응력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이 설계로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가공에서의 목적은 우리는 재료를 가지고서 이 재료에다가 일정 하중을 가해줘서 재료의 형태를 바꿔주면서 제품을 가공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재료가 쉽게 변형될 수 있는 그런 재료의 특성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설계를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이 제품이 나중에 실제 환경에서 사용이 될 때에 자신의 형상이나 기능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강도나 그런 것들을 기계적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제품이나 부품을 설계하고 가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재료에 작용하는 이런 하중의 형태들을 보면요,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장하중, 그리고 여기 압축하는 압축하중,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비틀게 되는 이런 전단하중, 그리고 여기처럼 공의 끝에처럼 이렇게 비트는 비틀림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이 인장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응력 변형률이라는 것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기계적 특성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인장 하중하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응력 변형률 시험을 통해서 설계에 필요한 중요한 성질들을 측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장 테스트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시험편을 재료를 이런 봉의 형태로 가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봉을 이런 인장 테스트 장비, 만능 시험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셜 테스팅 머신 해서 UTM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장비 위쪽 아래쪽 고정부에다가 이 시편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 시편을 이렇게 장비로 당기면서 그때에 작용하는 하중과 그리고 시편이 변형되는 변형량을 이렇게 동시에 측정을 해서 이 기계적 특성을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장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물려있는 이 시료에서는 이런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우선 처음에는 길이가 L0인 이 재료에다가 하중을 양쪽으로 가해주게 되면은 초기에는 이 시편이 전체적으로 균일한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변형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킹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볼록하게 들어간 다음에는 이 부분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파단된 재료를 이렇게 가져다가 붙여놓고서 파단된 후의 이 총 길이 변화 값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재료의 특성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앞쪽에서 응력 변형률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그 개념을 여기다가 살짝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응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그런 힘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시그마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작용한 힘을 이 시료의 단면적으로 이렇게 그 나눠준 그런 값이 됩니다. 그리고 변형률은 공의 단위 길이당 발생하는 늘어난 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실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초기 길이 대비 얼만큼 변형량이 생겼느냐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변형량을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정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이 앞에서 측정을 한 응력과 변형률이라는 시그마와 입실론이라는 요 값에 의해서 요런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요런 곡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아래쪽이 변형량이고 요 y축이 응력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곡선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직선상으로 나타나다가 어떤 위치에서부터는 그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굽은 곡선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그 곡선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직선상으로 나타난 부분, 이 부분은 탄성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탄성 영역은 가해준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은 영구 변형이 남지 않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영역의 그 변형을 탄성 영역에서의 탄성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재료를 원자 단위로 이렇게 미시적으로 이렇게 봐서 그 변형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요 재료의 굉장히 작은 영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원자들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가 힘을 받게 되면은 요 위치가 살짝 옮겨가는 그런 위치로 가 있다가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여기 점으로 나타낸 이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힘보다 작은 힘이 가해지면은 힘을 제거하고 나면 얘는 스프링처럼 다시 원래 상태로 땡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아서 살짝 위치가 옮겨졌다가 힘을 제거한 후에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탄성 변형이라고 하고요. 저때의 직선 구간을 탄성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탄성 영역은 후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는데요. 후계 법칙은 이렇습니다. 시그마는 2 입실론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의 2는 탄성 계수라고 하는데요. 여기 직선 부분에 이 기울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2가 의미를 하는 거는 변형에 대해서 얼만큼 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강성에 대한 부분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이 상태거든요. 시그마는 응력은 변형률에 비례한다. 응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형량은 늘어난다. 이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에 이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은 재료의 특성마다 다르다라고 해서 이 비례상수로 이 탄성계수 2를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소속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선형적 변형이 끝난 후부터의 위치인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가해준 하중을 제거를 해도 영구 변형이 계속 발생되어 있는 상태의 영역을 이 소속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 단위에서의 그 거동을 보게 되면은 우선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던 애가 하중을 받아서 이렇게 위치가 살짝 변형됩니다. 근데 변형됐다가 얘네들이 지금 요 점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결합력보다 더 큰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요 연결들이 끊어져서 옆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옮겨간 후에 그 옮겨간 위치에서 다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결합이 옮겨간 위치에서 이렇게 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힘을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소성 영역이라고 하고 영구적으로 변형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 곡선에서 알 수 있는 기계적인 특성은 여기에 있는 요 탄성계수, 앞쪽에서 설명했었던 탄성계수하고요. 재료가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의 값, 그리고 여기 Y라고 표시한 요 항복 강도, 그리고 가장 위쪽에 있는 이 인장 강도라는 개념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탄성계수는 재료가 변형에 저항하는 그런 정도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항복 강도라고 하는 Y는 재료가 탄성 변형을
버틸 수 있는 소성 변형이 되기 직전의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항복 강도, 이 y 값을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는 재료가 눈에 띄게 소성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항복 강도라는 개념이 설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제품을 만든 후에 이것을 뭐 현장에서 실제 사용 환경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제품이 항복이 일어나서 소송 변형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는 그 제품을 사용을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복 강도라는 거는 설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항복 강도보다는 더 높은 항복 강도를 갖는 재료를 선택을 해서 제품을 설계를 해주고요. 그리고 가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소성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이 강도값 이상으로 힘을 가해줘서 소성 변형을 일으켜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나 제조를 하는 입장에서나 이 항복 강도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장 강도 가장 높은 이 부분에 있는 저 TS라고 표시한 저 인장 강도는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의 응력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계공학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제품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계공학에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뭐 재밌을 겁니다. 전공을 하시게 되면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